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속성은 이제 플렉스 플로우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뭐 요거는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되는 속성이기는 해요. 뭐냐면요, 앞에서 봤었던 못하네요. 그 플렉스 디렉션하고 플렉스 랩을 일괄 지정하는 거예요. 한 칸 띄고 명시하시면 돼요. 두 개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속성이다. 그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값의 경우의 수가 앞에서 봤었던 요 네 가지하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이제 교차로 적용하는 거니까 12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속성은 거의 안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어요.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요. 넓이를 60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자식 요소들의 넓이가 300인데 이 상태에서는 자식 요소들의 넓이를 500으로 줘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죠. 이 상태로 전부 이제 플렉스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첫 번째 거부터. 자, 플렉스 플로우를 로우, 행을 구성하고 줄바꿈하지 말아라. 이게 기본값이에요. 현재랑 똑같겠죠?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플렉스 플로우를 로우 리버스, 행을 구성하는데 역배치를 하고 줄바꿈하지 말아라. 그럼 이랬던 게 순서가 반대로 가겠죠. 로우 리버스니까 오른쪽부터 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플렉스 플로우 컬럼인데 노랩 이러면은 열을 구성하는데 뭐 줄바꿈하지 말아라 라고 해도 지금 여기서는 줄바꿈 할 게 없죠. 자, 여기서 계속 늘어나면 줄바꿈을 안 하니까 삐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여기선. 자, 컬럼 리버스의 랩 네 번째 거죠. 컬럼인데 밑에서부터 배치하고 줄바꿈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뭐 줄바꿈 할 건덕지가 없죠. 자, 컬럼 리버스의 노랩. 노랩으로 해도 뭐 어차피 개수가 모자르니까 랩으로 하건 노랩으로 하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로우의 랩. 행을 배치하는데 줄바꿈 해라. A랑 B가 배치되고 줄바꿈 되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로우 리버스의 랩. A, B, C. C가 오른쪽부터 배치된다는 거. 그 다음에 컬럼과 랩. 자, 컬럼을 배치하는데 줄바꿈 하라 그랬어요. 자, 7 컨테이너 7이거든요. 여기요. 개수를 늘려보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다 아까는 삐져나갔죠. 근데 랩 속성을 주면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자, 컬럼 리버스의 랩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밑에서부터 배치하는데 그럼 얘는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까지 도달하면은 그 다음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요. 디바이스 특성상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로우의 랩 리버스도 있습니다. 자, 로우니까 행을 구성해요. 행을 구성할 때는 이제 요 방향으로 가다가 끝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그냥 랩이라고 하면은 밑으로 가는 건데 랩 리버스라고 하니까 위로 쌓는 거예요. 로우 리버스의 랩 리버스면은 행을 구성할 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요. 줄바꿈을 할 때도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겠죠. 자, 컬럼의 랩 리버스.
컬럼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컬럼 리버스에 랩 리버스. 그러면은 열을 구성하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싸고 끝에서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예제 자체가 저도 이 조합을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하나의 레퍼런스처럼 놓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배치가 있는지를 먼저 실행 결과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런 순으로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애를 코드를 찾으세요. 저도 이제 요 예제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레퍼런스처럼 사용을 해요. 자, justify content 엄청 많이 써요. 정말 중요해요. 자, 적용할 수 있는 값이 flex start, flex end, center, space between, space around, space evenly가 있는데요. 직접 보는 게 빠릅니다. 아이템들이 가로 배치될 때 특성이에요. 자,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고요. 다 기본 배치한 상태에서 첫 번째한테 플렉스 스타트를 줍니다. 기본 값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바뀌는 게 없어요. 두 번째 거는 플렉스 엔드를 줍니다. 이거는 아까 로 리버스 같은 경우는 끝에서부터 A, B, C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플렉스 엔드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부터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옮겨버려요. 차이점 기억하세요. 로 리버스 같은 경우는 A, B, C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플렉스 엔드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는 거고요. 센터 싹 다 가운데 몰아요.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스페이스 비트윈은 각 박스의 사이를요 균등하게 나눕니다. 특이사항은 양 끝에 거는 무조건 끝에 붙어요. 자, 스페이스 어라운드는요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이렇게 여기를 다 똑같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간격은 2배가 되겠죠? 스페이스 이분리 얘는요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이 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값이 이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얘는 잘 안 쓴 것 같아요. 얘도 가끔 쓰고요. 그래서 justify content의 스페이스 이분리 얘는 참 많이 써요. 자, 특이사항은 얘네들 모두 가로에 대한 배치라는 거예요. 부모의 높이가 505로 늘어나도 자식들이 같이 커지니까 뭐 어떻게 세로에 대해서 작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플렉스 센터, 스타트, 시작점으로 정렬한다. 그 다음에 플렉스 엔드, 끝점으로 정렬한다. 센터, 가운데 정렬한다. 스페이스 비트윈, 사이의 균일한 간격. 아이템 사이에.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둘레의 균일한 간격. 스페이스 이분리는 아이템들의 사이와 양끝에 균일한 간격을 만든다. 근데
엣지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지원될 겁니다. 한번 엣지에서 실행을 다시 해볼까요? 네, 지금은 엣지에서도 잘 동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모한테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주면 지금 부모의 높이가 100픽셀이기 때문에 다 삐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높이를 500픽셀 정도로 넓혀 볼게요. 스타트 위에, 엔드 밑에, 센터, 세로축 중앙. 이 세로축 중앙 배치가 굉장히 쉬워요. 플렉스를 쓰면. 스페이스 비트윈 위아래로 이제 균일해지는 거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 스페이스 이분리. 컬럼이 부모가 이 방향을 컬럼으로 가질 때와 로우로 가질 때의 차이를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한테 주는, 요거는 설명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부모한테 주는 속성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한테 주는 또 다른 속성이 얼라인 아이템스. 저스티파이 컨텐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로로 배치시켜 놓고 가로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였죠. 얼라인 아이템스는 자식들의 그 수직축 방향을 정렬해요. 여기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스트레치, 플렉스, 스타트, 엔트, 센터, 베이스라인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예제 직접 보면서 조절해 볼게요. 자, 컨테이너한테 플렉스 줬고요. 넓이 800에 높이 200 줬습니다. 그럼 플렉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식의 사이즈가 일단 200이니까 800보다는 작네요. 합쳐도. 옆에 남을 거고요. 높이는 부모를 가득 채우죠. 이 상태에서 각각의 항목들한테 글자 크기를 좀 다르게 줬습니다. 컨테이너 1, 첫 번째 박스한테 얼라인 아이템스를 스트레치로 줍니다. 기본값이니까 변하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한테는 얼라인 아이템스를 플렉스 스타트로 줍니다. 그러면 얘네가 전부 위로 몰려요. 위로 이렇게 몰려요. 플렉스 엔드는 이 상태에서 전부 밑으로 쏠려요. 센터는 전부 다 가운데 중심을 맞춰요. 그러니까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랑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같이 주면은 박스 정중앙에 배치가 가능해져요. 자, 베이스라인. 영어 노트 얘기 기억하시죠? 영어 노트의 베이스라인에 맞춘 것처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얼라인 아이템스는 센터 속성을 가장 많이 써요. 자, 얼라인 컨텐트는요, 플렉스 랩에 랩이 설정된 상태. 이게 줄바꿈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이템들의 행이 두 줄 이상 됐을 때 수직축 방향 정렬을 결정을 시켜요. 자, 스트레치, 스타트, 엔드, 센터, 비트윈, 어라운드, 이분리. 이렇게 6가지 값이 있어요.
자, 부모의 넓이를 500으로 좀 작게 줬습니다. 왜냐면은 자식들의 넓이가 200이니까 3개면은 도합 600이잖아요. 이거를 500보다 자식의 합이 커야 플렉스 랩이 먹었을 때 줄바꿈을 하죠. 자, 그래서 줄바꿈을 하게끔 좀 사이즈 조절을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얼라인 컨텐트 스트레치, 이건 기본값이니까 뭐 바뀌는 거 없을 거예요. 얼라인 컨텐트 플렉스 스타트, 얘는 전부 시작점 위쪽으로 다 몰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로 축은 부모를 채우는 게 기본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렉스는 그 특성을 무너뜨리고 재배치하는 거예요. 플렉스 엔드는요, 끝으로 가겠죠. 센터는요, 가운데로 몰겠죠. 스페이스 비트윈, 양 끝으로 쪼갤 거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간격을 균일하게 맞추죠. 이때 가운데 간격이 끝 간격의 2배예요, 항상.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이분리, 얘네는 끝 간격과 사이 간격을 다 똑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를 좀 많이 씁니다. 플렉스가 굉장히 어려운 속성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모한테 적용하는 거고요. 부모한테 적용되는 것들의 활용도가 전체 플렉스에는 거의 90%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템들한테 뭐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은 아이템한테 개별적으로 속성을 부여해서 약간의 튜닝이 들어가요. 자, 플렉스 베이시스는 아까 부모가 작아질 때 자식들도 같이 작아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위드스를 겁나 좁아야 안 먹어요. 강제로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이 속성을 주시면 돼요. 기본 크기를 설정을 해요. 값으로는 위드스 헤이트랑 사용하는 똑같은 수치값이 들어갈 수 있고요. 오토는 해당 아이템의 위드스 값을 그냥 씁니다. 자, 컨텐츠는 이제 컨텐츠 크기, 위드스를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랑 동일해요. 이것도 예제 한번 보죠. 자, 8번부터는 이제 아이템들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자,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줄바꿈을 시켰습니다. 플렉스를 빼면은 박스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넓이가 부여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컨테이너한테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얘네가 전부 가로로 배치되겠죠? 자식들한테 별도의 넓이를 부여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넓이가 각각 자기들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이템들에 대해서 테두리랑 마진 같은 거 줘서 이제 사이즈를 좀 가늠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테두리랑 마진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넓이가 커지니까 지금 부모한테 있는 플렉스 랩에 의해서 줄바꿈이 되어 있죠.
자, 아직 저장 안 했어요, 여기. 자, 부모가 줄어들어도 이렇게 되죠. 자, 아이템 100픽셀. 얘네한테 플렉스 베이시스 100픽셀이라고 주면은요, 최소한 100픽셀은 유지해라는 거예요. 자식의 최소 넓이 지정. 자, 근데 그 다음 특성이 이제 특이한데요. 만약에 얘한테 위드스가 들어있다. 근데 위드스 값이 100픽셀보다 크다. 그럼 그 위드스 값을 인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위드스가 50픽셀이다. 그러면 기본 사이즈보다 위드스가 작잖아요. 그러면 위드스를 인정을 안 해주고 강제로 100픽셀로 늘려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두 번째 박스한테 노랩, 글자 줄 바꾸면 안 하는 특성을 다 줘봤어요. 자, 여기 면적이랑 대보면 얘가 더 넓죠, 이만큼. 플렉스 베이시스는 최소 넓이에요. 근데 줄 바꿈을 안 했을 때 100이 넘어가면 커져요. 그러니까 이 플렉스 베이시스의 의미가 부모가 플렉스일 때 자식의 민 위드스 같은 특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플렉스 그로우, 유연하게 늘리기라고 하는데요. 약간 그 비율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또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전부 다 똑같은 콘텐츠고요. 플렉스 줬고 이제 테두리랑 여백 같은 거 사이즈 적당히 줬어요. 아이템들한테는 별도의 사이즈 특성은 안 줬으니까 자기들이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를 고려해서 적당히 들어갔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로우 0이라고 돼 있는 애들한테 일단 플렉스 베이시스 100픽셀을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가 최소 100픽셀인 거죠. 100픽셀을 이렇게 부여하고요. 여기서 플렉스 그로우 0을 줘볼게요. 플렉스 그로우의 특징은요, 일단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0이라는 거는 안 먹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애들 똑같이 100픽셀이라고 부여했어요. 그럼 사이즈가 똑같아지죠? 여기서 플렉스 그로우를 1로 준다. 넓어졌죠? 플렉스 그로우라는 거는 이 각각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100픽셀은 유지하지만 늘어날 여지가 있다면 1대1대1로 맞춥니다. 넓이를 다 균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자,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요,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1이에요. 아이템 1한테는 플렉스 그로우를 1로 줬어요.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하고 C가 같은 넓이로 늘어나고 B는 줄어들 수 있을 때까지 줄어들어요. 여기서 아이템 2한테 플렉스 그로우를 3으로 주면 1대 3대 1이 돼요, 넓이가. 자, 이렇게 해서 부모 안에서 자식들의 넓이를
비율적으로 측정할 때 이제 플렉스 그로우와 플렉스 그로우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렉스 그로우는 이제 유연하게 늘리는 특성이고요. 반대로 유연하게 줄이는 특성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특성은 전 잘 안 쓰는데요. 플렉스 슈링크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로우하고 쌍을 이루는 거고요. 플렉스 베이시스가 아까 기본 사이즈였잖아요. 자, 얘가 기본 크기고 이 기본 크기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요. 얘도 0보다 큰 값이 세팅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기본값이 1이기 때문에 따로 세팅하지 않는다면 기본값이 1인 거죠. 0보다 큰 값이니까 따로 세팅하지 않으면 동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템이 플렉스 베이시스보다 작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줄어들면 자식이 줄어드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성을 0이라고 세팅하면은 부모가 줄어들어도 자식이 안 줄어들고 삐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플렉스 부여했고요. 아이템들 사이즈 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컨텐츠만큼 알아서 잡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부모한테는 넓이를 100%로 줬고요. 두 번째 부모한테는 넓이를 250픽셀로 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부모가 100%가 되니까 늘어났죠. 근데 두 번째 거는 부모가 250픽셀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게 기본이죠. 자, 아이템의 첫 번째한테 플렉스 슈링크 0으로 줘요. 그러면 안 줄어든다 그랬죠. 플렉스 슈링크를 0으로 주면 애들이 안 줄어들고 자기 사이즈를 계속 유지해요. 그러니까 얘는 삐져나가죠. 이제 옆에가 커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항목의 넓이를 100픽셀로 강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픽셀로 넓이가 고정되는 거죠. 그냥 위드스를 100픽셀만 줬으면 그냥 넓이를 100픽셀로만 주면요. 아이템의 nth 차일드 1이에요. 얘하고 얘예요. 아이템의 첫 번째 거. 자, 여기는 100픽셀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100보다 작잖아요. 왜냐? 부모가 공간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위드스를 계속 무시하고 다이어트를 시키잖아요. 근데 플렉스 슈링크를 0으로 주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안 해요. 100픽셀이 먹는 거죠. 자, nth 차일드 2 두 번째 아이템한테 플렉스 그로우를 1로 주면은 지 혼자 나머지 영역을 100% 다 채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위에서도 얘 혼자 100% 다 채웠고요. 아래에서도 250 영역 안에서 혼자 나머지 다 채웠죠. 이렇게. 대체로 컨테이너는 가변 크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사이드바 같은 게 들어가면 사이드바는 고정 넓이에요. 하지만 컨텐츠 영역은 넓이에 따라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지금 3시 반입니다. 네. 개당 한 5분씩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거든요? 아, 7개네요. 자, 요거 4시까지 정리하시고요. 4시 10분에 뵐게요.